안녕하세요. 우아한 언어 유희 강민경입니다. 오늘은 난독증 진단을 위해서 필요한 검사 영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이가 난독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고 싶으실 때 어떤 검사 도구를 이용해서 평가가 진행되어야 하는지 궁금하셨던 분들 이 영상 꼭 지켜봐 주세요. 네, 우리 아이가 난독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단 난독증이 무엇인가를 알아야겠죠. 어떤 검사 도구를 사용해서 평가할 것이냐를 알기 위해서도 난독증이 무엇인지를 우선 알고 계셔야 합니다. 난독증이라는 것은 DSM-5에서 특정학습장애의 한 명시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특정학습장애라는 게 무엇이냐? 특정학습장애는 적절한 지능을 가지고 있고 읽기, 쓰기, 수학과 관련된 적절한 중재를 6개월 이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한 분야에 어려움을 나타내는 아이들을 우리가 특정학습장애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특정적으로 해독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난독이라는 말을 명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적절한 지능을 말씀드렸어요. 적절한 지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능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지능 검사는 웩슬러 지능 검사예요. 위스크 지금 5까지 나와 있습니다. 위스크 4와 5를 가장 많이 쓰실 텐데 위스크 4는요. 검사 지표가 4가지로 이루어져 있고 위스크 5는 한 가지가 더 추가돼서 5개의 지표로 점수가 환산됩니다. 지능 검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 아동이 가지고 있는 영역 간 발달 수준도 알 수 있고요. 물론 전체 IQ도 볼 수가 있고 지표 간 또 점수가 너무 차이가 크면 우리는 그 토탈 IQ가 대표성이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는 일반 기능 지표로 환산을 해서 또 이 아이의 예측 지능을 추정하기도 합니다. 위스크 검사는 모두 다 언어적인 자극을 통해서 언어나 시각적인 그림 자극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론 또 수행하는 것들도 있어요. 연필로 뭐 받아 쓴다거나 연결을 해야 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언어적으로 제한이 있거나 신체적으로 제한이 있는 친구들은 그런 검사들에서는 수행을 잘 못 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특정적으로 뭔가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케이시톤이라는 검사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체 IQ만을 보는 게 정답은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표 간 점수 차이가 너무 크게 나면 이 전체 IQ가 주는 대표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는 GAI라는 일반 기능 지표를 살펴본다거나 각 지표 간 소검사 항목들의 점수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아이의 강약점을 분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위스크 검사가 끝났어요. 그래서 지능 검사를 통해서 이 친구가 적절한 지능 수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판단이 됐다면 두 번째로 진행하셔야 되는 검사는 당연히 읽기 검사가 되겠죠. 읽기 검사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표준화된 검사들로만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읽기에 대한 표준화된 검사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 콜라 검사를 사용하고 있고요. 검사 도구는 표준화된 것들은 영역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 도구가 중요한 부분은 지나치게 긴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검사 결과를 분석했을 때 아이에 대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으면 사실 가장 좋은 검사 도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콜라 검사는 검사 시간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아이에 대한 읽기 능력을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콜라 검사를 저희가 기관은 이제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검사 안에서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해독 능력은 어떤지, 읽기 유창성 능력은 어떤지, 읽기 이해 능력은 어떤지를 평가할 수 있고 읽기와는 또 별개로 이 친구의 듣기 이해 능력이 어떤지를 평가함으로써 언어 능력과 읽기 능력이 서로 관계가 있는지 또는 이제 별개로 읽기에만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또 검사할 수 있는 내용은 주의력 검사예요. 일단 신경발달 장애 안에 특정학습장애와 ADHD가 모두 다 들어가 있고, 실제로 특정학습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ADHD를 동반할 수 있는 동반위험률이 좀 높게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 지도하실 때 이 친구가 ADHD 성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좀 알고 계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일단 해독 수준까지의 중재 단계에서는 사실 지나치게 충동적이거나 과잉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라면 치료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그런데 유창성 단계에 들어갔을 때는 이 친구의 주의력 문제가 아이의 처리 속도라든지 읽기 유창성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이의 주의력 문제도 사전에 확인을 하셔서 치료 단계별로 아이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다르게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사실 이제 저희 기관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를 진행을 해요. 지능 검사, 그리고 주의력 검사, 그리고 읽기 검사, 이렇게 세 가지를 진행을 하는데 만약에 위스크 검사를 진행하지 못하셨다라고 한다면 케이시 토니가 비언어성 지능 검사거든요. 그 비언어성 지능 검사라는 거를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언어적인 평가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러면 콜라 안에 물론 듣기의 평가를 통해서 듣고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한 부분들은 있지만, 또 우리가 언어든 학습이든 그 코어의 어휘력이라는 부분은 빼놓고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휘력 검사도 따로 진행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REVT 등을 이용해서 아이의 어휘력 수준을 평가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휘력 검사가 또 이제 쉽지가 않다라고 하신다면 LSSC 검사를 통해서 듣고 이해하는 어휘력, 언어 능력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사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위스크 검사를 실시를 하면 그 언어 이해 지표가 따로 또 지표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따로 언어 검사를 실시하지 않으셔도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케이시 토니 검사를 실시하셨을 경우, 또는 지능 검사를 따로 기관에서 실시하지 않는 경우는 어휘력 검사나 언어 검사 등을 통해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언어적인 능력을 따로 또 살펴보시는 것이 치료를 계획하시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능 검사, 주의력 검사, 읽기 검사, 이 세 가지는 이제 필수로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외에 어휘력 검사라든지 언어 검사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검사 자체는 아니에요. 검사 자체는 사실 매뉴얼을 보고 할 수 있습니다. 능숙하지 않은 치료사라 할지라도 매뉴얼이 있으면 보고 따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분석, 검사 결과가 우리한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석 결과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분석된 결과에 따라서 이 아동의 중재 계획, 치료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아이의 검사 결과를 정확하고 보다 면밀하게 분석할 수 있고, 이 면밀하게 분석된 결과를 중재 계획에 얼마나 녹여낼 수 있는가, 그것을 제공해 주실 수 있는 그 치료사에게 찾아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아이의 난독증 진단을 위해서 평가를 진행할 때 어떤 영역들과 관련된 검사를 진행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또 궁금하신 사항들 있거나 또는 난독증과 관련돼서 이런 아이템으로 영상 촬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질문 사항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또 그와 관련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은 필수! 좋아요는 잊지 마세요. 알림 설정 딸랑딸랑. 다음 영상 기대해주세요.